리셋 강의를 하게 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도영아입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군대에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바로 간호사관학교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제가 96학번인데 그때는 육군사관학교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여생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군인이 되고 싶다면 사관학교를 가고 싶으면 간호사관학교를 가는 수밖에. 그래서 지원을 해서 갔고 거기서 4년 동안 생도교육을 받고 2000년에 육군 소위로 인간해서 각 전국에 있는 군병원에서 10년 동안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학교로 갔어요. 왜냐면 군대에서 너무 틀에 짜여진 생활을 하는 게 조금 재미도 없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양호교사, 지금은 보건교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양호교사 얼마나 꿀보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그래서 꿀을 좀 빨아보려고 갔는데 옛날 말이에요. 요즘 보건교사들이 저 가고 나서 바로 신종플루 터졌고요. 그러고 났더니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 안전교육 터졌고요. 그러고 났더니 또 메르스가 터졌고요. 모든 학교에서의 건강 증진, 건강 예방, 아이들의 성교육, 아이들의 흡연 예방 교육, 그리고 전염병 교육, 간호장들의 몫이더라고요. 수업 안 한다고 갔더니 수업 한 학년당 17시간씩을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던 찰나에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어디로 할까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유선화 리셋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선화를 만났던 첫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리셋을 강의하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제가 전 제품은 많이 해봤지만 리셋이라고 따로 딱 주제를 잡아서 해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이제 제가 리셋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저는 간호사였었고 보건교사였었지만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질병이 있는 환자를 케어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전반적인 영양이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었다고 봐도 돼요. 이약이 어디에 좋은지는 알아도 왜 이걸 걸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예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것을 얘기한대요. 곧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한다는 거죠. 유선화가 바로 이 진정한 건강을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신체가 건강해지고 유선화 사업을 하면서 전 굉장히 멘탈이 많이 힐링이 됐거든요. 성격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맨날 나와서 웃으니까 표정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회적인 소셜 스킬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부가 따라오고 진정한 건강이 바로 유선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웰빙이 전체적인 안녕 상태가 건강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웰빙이 바로 해독으로 조금 더 진화된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해독이 뭘까요? 해독. 독소를 없앤다. 네, 독소를 빼준다. 그런 의미겠죠. 그럼 독소가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독소는 인체의 건강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외독소와 내독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외독소는 오염된 공기, 물, 담배, 농약, 순 등의 중금속과 각종 약물들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들. 내독소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그리고 과잉 영양에 의한 내장 비만. 그러면 강현주 리더님, 각종 약물은 외독소일까요? 내독소일까요? 네. 천희진 리더님, 과식으로 인한 잉여물은 외독소일까요? 내독소일까요? 네, 그렇죠. 내독소죠. 이 두 가지의 독소를 그럼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이 독소를 왜 잡아야 하나요? 바로 독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악화의 사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입냄새 심해지고 감기에 흔하게 걸리고 온몸이 뻐근하고 변비나 장요감이 생기고 만성 피로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 아토피 복부 팽만 장기능 저하 불면증 어지러움 성욕 감퇴 성기능 장애. 그런데 이게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요.
그래서 아니면 약국을 가요. 복부팽만이나 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소화제를 먹거나 아주 당연하게 변비약이나 설사약을 먹어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 여드름, 아토피가 생기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피부과에 가요. 우리는 단지 우리 몸 안에서 독소가 많아서 이게 힘들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걸로 너무 많은 병원을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독소가 생기게 하는 이 음식이라는 것들, 제가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음식들이 이런 독소를 안겨주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들 있으시죠? 커피.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초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 우리 스폰서님. 네. 저희 신규 사업자가 성함은 잘 모르고 칭따오 스폰서님이라고 그랬어요. 칭따오 재밌게 하셨구나. 양꼬치를 먹으러 갔는데 칭따오를 몇 병을 드시는지. 자,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차곡차곡 쌓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해독은 곧 외부 유입이 독소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신진대사는 정상이 될 것이고 체지방 분해가 습관이 될 것이고 세포가 재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비만을 유발하는데 비만은 곧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체중의 25% 이상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체중의 30% 이상이 체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의 원인은 이거 굉장히 쉬워요. 비만의 원인. 먹었던 것과 썼던 것이 일치하면 건강할 텐데 먹은 게 많은데 조금 쓰거나 이러면 뚱뚱해지는 거죠. 먹은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이렇게 빼빼 말라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먹는 것과 쓰는 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모두가 알고 계셨던 어떤 체중을 조절하는 노하우였죠. 이게 기본 이론이죠. 그럼 왜 모두가 살을 빼려고 하고 왜 비만을 경계하라고 하고 왜 살이 찌면 안 된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나이에 살이 찌면 더더욱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곧 비만이 성인병의 뿌리이자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간에 살이 찌면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이 지속되면 간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간염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간경화가 진행되고 간경화가 진행된 간은 간암으로 번질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혈관 내에 지방이 끼면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지방들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 분명 경화가 올 것이고 그런 게 만약에 뇌에 생겼으면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 생겼으면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유발하게 되겠죠.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모두 다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이고 눈이라든지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환은 전신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당뇨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혈관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맑은 피들의 당 성분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맑은 물이 곳곳에 흘러야 될 텐데 끈적이다 보니까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근처에 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것이고 얇은 혈관들이 있을 때 그곳을 투과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상이 되시죠. 체지방 1kg와 근육 1kg의 비교 많이 보신 사진이에요. 똑같이 1kg짜리예요. 그런데 지방으로 1kg는 이렇게 부피가 큽니다. 말은 곧 지방의 비중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짜잔, 네, 이쪽이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조연설 리더님, 남자분들 사진 중에 몇 프로의 체지방이 가장 멋있어 보이세요? 10? 10에서 12? 누구야 나랑 체형 되게 비슷하시다. 조연설 리더님은요? 아,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35% 정도가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참 좋아요. 10에서 12%, 15%까지도 봐줄만 해요. 그러면 남자분들 눈에 예쁜 여자의 체지방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 아니, 여자들 눈으로 말고
네,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처음 봬요. 몇 프로의 체지방이 가장 좋으세요? 네, 네. 아, 25%. 25% 예뻐요. 피선우 리더님은 몇 프로? 30 정도는 돼야 김주 리더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자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렇고 정말 저도 25%에서 30%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체중이 같아요. 똑같이 59kg예요. 그런데 이 59kg가 예뻐요? 저 59kg가 예뻐요? 네. 핑크 탑을 입고 있는 저 몸이 되게 예쁘죠? 똑같은 59kg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체지방은 낮고 근육량이 많으니까 가능한 거죠. 또 이런 사진. 이분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동하기 전, 다이어트 하기 전과 다이어트 하기 후인데 몸무게는 똑같대요. 근데 너무나 다른 비주얼이죠. 그리고 우리가 체중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바로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6kg, 배가 아담하고 예뻐요. 60kg, 56kg보다 오히려 더 탄탄해 보이거든요. 근데 62.5kg를 보세요. 아기빌더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곧 체지방의 부피와 근육의 부피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리셋 다이어트에서 저는 이거였어요. 체중만 빼는 게 아니었어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자, 저의 다이어트 경험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고무줄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저를 잘못 키웠어요. 넌 먹는 게 제일 예뻐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예쁨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드리고자 아빠가 늘 퇴근하는 시간이 10시, 11시인데 들어오실 때마다 동네 빵집에서 마지막 문 닫을 때 그 떨이하는 슈크림빵 이런 걸 엄청 사들고 오셨는데 꼭 자는 애를 깨워서 먹이고 주무셨어요. 근데 일어나서 신나게 먹었어요. 먹으면 아빠가 좋아하거든. 잘 먹는다. 저 먹이려고 돈 버시는 건데 그때 그게 효도인 줄 알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앉아서 공부만 딱 하는데 그때 벌써 한 70kg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정도 몸에서 뭐 계속 공부하고 조금 더 걷고 이러니까 상관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그 아슬아슬한 몸무게까지 딱 되고 나서 들어가서 운동하고 군 생활을 하면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빠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훈련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정식 생도가 되는 순간 안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5kg 구보를 하면 뭐예요? 군대 짬밥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시죠? 하루 다 해서 한 3,000kg 돼요. 근데 그걸 밥 한 공기 먹고 반찬 한 번 또 먹고 그때 너무 맛있었으니까. 그래서 생도 시절에 한 3학년쯤 되고 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몰래 외출 갈 때마다 가방 안에다가 반입해와가지고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아저씨 목탁 뒤틀로 몰래 불러가지고 수박이랑 차내 같은 걸로 원푸드도 한번 해봤고요. 황제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2주 하고 나서 바로 딱 지나고 나니 한 2, 3kg는 빠져 있었어요. 좋다 예쁘다 이렇게 했다가 금방 또 찌고 더 찌고. 그래서 이제 제가 24살 때 소이로 인관에서 마산으로 갔는데 25살 때 왜 그런데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막 뿌려져 있고 뭐 다이어트 뭐 전화 주세요. 뭔 욕심 전화한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방문할게요. 아줌마가 오시더니 70만 원, 그 당시에 70만 원짜리 제품을 이만큼 풀면서 쉐이크, 밥 대신 먹으세요. 뭐 이거는 변을 잘못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프로그램은 비슷했어요. 그거를 3개월을 먹었죠. 설사를 무지하게 해대고 살은 한 10kg가 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빠지고 나서 1년 행복하고 이제 서서히 다시 불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28살 때는 한약을 먹기 시작했죠. 한약을 먹으면서 반신욕을 하고 아침에 토마토,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청국장에 저지발모요. 요걸 1년을 먹었어요. 살이 안 빠지겠어요? 빠져요. 피골이 상접해질 만큼 빠져요. 한 58kg까지 빠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30살에 결혼을 하고 우리 애를 낳았네요. 저는 입덧이 없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30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58kg 빼놓으면 뭐예요? 30kg 더하면 몇이에요? 거기에서 애를 딱 놓고 누가 그랬어요? 모유수유하고 살 빠진다고.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결국은 애를 놓고 아예 그냥 놓는 김에 첫째 낳고 10kg밖에 안 빠진 상태에서 둘째를 또 가졌죠. 둘째 낳을 때 한 95kg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임신성 고혈압도 막 오고요. 근데 저는 임신은 정말 체질이었던 게 하나도 힘들진 않았습니다.
둘째까지 딱 놓고 나서 제가 34살 때 학교를 딱 전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전역을 하고 갔는데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군인이었다며 이렇게 자기관리 안 하는 군인도 있어요? 이랬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한약을 다시 먹었어요. 그때부터는 한약이랑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고구마랑 저지방 우유 한 잔. 이걸 2년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58kg까지 뺐어요. 미쳤죠. 미쳤어요. 그때 하루에 먹었던 칼로리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돼요. 그걸로 2년, 3년을 먹었으니 제 신체의 기초대사량은 얼마나 낮아져 있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6살 때 다시 요가하면서 한약 먹으면서 또 이제 기관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죠. 365MC라는 데 가가지고 막 주사 맞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어본 약도 리덕틸, 제니칼, 지금은 아예 판매가 중지되어 있던 독성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 먹어봤고. 근데 저한테 남은 건 간이 완전히 망가졌고요. 한약으로 인해서 저는 발가락 뼈에 이 요산이 계속 쌓이면서 통풍이라는 질병을 앓게 됐어요. 그때는 한약 때문인지 몰랐는데 뭐 하다가 한약을 몇 번 걸렀더니 발가락이 안 아파요. 다시 먹어야지 먹었더니 발가락이 아파지는 거예요. 오마이갓. 이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건 정말 나만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인데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어요. 이 컴퓨터에 저걸 안 내가 다시 요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사진 파일까지 동영상 파일까지 함께 여기다 옮겼어야 되는데 너무 PT를 밀었네요. 이건 여에스터 박사의 그 인터뷰 1분짜리 인터뷰였어요. 뭐였냐면 다이어트에도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됐을 때 대사가 증진이 되고 비타민과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만 제대로 독소가 빠지면서 살이 빠진다는 그런 원리였죠. 거기다 제가 한 가지 더 몰랐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장 청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전 장이 깨끗해야 모든 질병도 개선이 되고 살이 빠진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리셋 프로그램을 만났죠.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의 원리는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생소했어요. 1단계 비운대요. 그리고 2단계 체지방을 감량시키고 3단계 건강을 유지시키는 세트포인트를 기억시킨다는 거였어요. 클렌징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38년 동안 38이 만났으니까 38년 동안 쌓아두기만 하고 한 번도 밖으로 빼주지 않았던 내 몸 안의 독소를 청소해준다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1단계가 끝나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때 독소에 쌓여있던 나의 지방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독소들을 한꺼풀 벗겨주고 나서부터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나의 지방세포들이 신체 대사에 의해서 녹아내린다는 그런 원리였고 이때가 체지방이 감량하는 단계 그리고 원하는 몸무게까지 빠졌을 때 그때는 내 감량한 몸무게를 나의 뇌가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쭉 요요 없이 가기 위해서는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셋 프로그램의 1단계가 바로 준비 기간이고 이때는 바로 비우는 기간이죠. 심장이 건강해지고 지방을 태워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 이 1단계 동안은 아까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인한 독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식사를 아예 다 하지 않습니다. 식전에 식이섬유 화이버즈를 먹어주고요. 아침 식사를 식사 대용 쉐이크 뉴트리밀로 먹으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죠. 헬스팩, 바이오메가, 프라바돌 C300, 코키논, 헤파신 이렇게. 그리고 간식으로도 역시 화이버즈 식이섬유를 먹어주고요. 점심도 똑같이 곧 식이섬유 제품을 하루에 4번, 일반 식사 하루에 3번, 식사와 함께 충분한 영양, 이걸 일주일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물 2리터. 배고플 것 같아요. 전 배고플 것 같아서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배가 고플 틈에 돌아서면 마시고 맞아
맞아,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했더니 이제 2단계 최종 조달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침, 이제 점심 한 끼 밥 먹어. 대신 그 밥을 조금 조심해서 먹자는 거예요. 국물 음식보다는 그냥 반찬 있는 걸로, 맵거나 짠 반찬보다는 조금 순한 걸로, 김치보다는 백김치 선택하고, 삼겹살보다는 보쌈 선택하고, 그렇게 메뉴에 대해서 약간의 초이스를 신중하게 한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전 이게 신세계였어요. 밥을 먹는데 살이 빠진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똑같이 뉴트리밀을 먹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체중에까지 도달했다. 그때 유지 단계가 들어갑니다. 아침 한 끼만 뉴트리밀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이 뉴트리션, 영양제들의 성질, 그리고 이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 대용으로 들어가는 뉴트리밀은요, 한 끼 식사 235칼로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까 세계보건 건강기구 WHO에서 권장하기를 체중 감량 목적으로 식사를 제한할 때는 한 끼의 식사가 230칼로리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하루에 최소 800에서 1000을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에 단순히 열량만 낮춘 게 아니에요. 영양은 충분히 채웠어요.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웬만한 헬스클럽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운동하는 단백질 쉐이크의 양만큼 훨씬 더 웃도는 대신 양질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가 있죠. 식이섬유 들어가 있죠. 비타민 A, B, C, D, E, 칼슘, 마그네슘, 철분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용하고, 식이섬유로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이눌린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장기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 제품인 헬스팩,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죠.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B군이 매우 필요한데요. 비타민 B군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위한 9가지 미네랄, 항산화 추출물, 항산화 부스터, 마그네슘 정제 총 6알이 들어있고, 요거를 우리가 1단계 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단계 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돼요. 요거 드시고 나면 소변 노래지세요. 비타민 B 때문에. 그리고 후라마돌 C300, 요건 바로 모세혈관들의 염증을 잡아주기 위함인데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으로 해서 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동맥경화나 노인성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효과, 면역 증강의 효과가 있죠. 요걸 함께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메가, 오메가3라고 하고 저희의 상품명이 바이오메가예요. 혈행 개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오메가가 좋다는 건 이제 기본 상식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이 수많은 시중의 오메가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가 중요한 거죠. 비타민 D와 E가 첨가되어 있고 레몬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절대 비리지 않아요. 그리고 차광이라든지 이 통에 있는 재질 자체도 절대 유해한 게 없습니다. 1회 분량당 290에 235, EPA가 혈액 개선을 도와주고 DHA가 두뇌 개발을 도와주죠. 요거를 하루에 4알을 먹으면 우리 권장량을 웃도는 105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오메가를 비타민급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피쉬오일은 다 기본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코키놀 30,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항산화의 도움이라고 한 줄밖에 못 쓰게 된 건 우리 식약처의 고지 때문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영양성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ATP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좋고 심장, 신장, 폐, 간 다 필요합니다. 혈압 높은 사람, 정상 혈압이 아닌 혈압을 정상화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세포벽이 손상되어 있는 걸 복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건강식품계에서는 이 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이게 허가가 된 단어가 아니어서 미국 가셨던 분들, 이번에 미국 컴퓨터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우리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나올 때 활력이 아니었어요. 재생이었어요. 리뉴해서 재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재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활력으로 바꿨죠. 식약처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실정을 바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코엔자임이라는 성분 자체는 손상되어 있는 세포벽을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면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제품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다시 복원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찌그러진 세포가 있으면 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코엔자임이 최고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프로그램이었고 이제는 추가하면 좋은 옵티마이저들, 자기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바로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바로 100억 마리의 우리 질 좋은 유익균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을 권장해 드릴게요. 굉장히 비싼 균들, 크리스찬 한센사에서 원료를 수급해왔고요. BB12와 LGG 50억대 50억에서 100억 채워놨어요. 그리고 우유와 당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유에 알러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에 좋은 헤파실, 밀크시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다 알고 있어요. 간에 좋지 밀크시슬. 2000년 전부터 이미 이 엉겅퀴 추출물에서 사람들이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을 먹고 있었고 1800몇 년도에 영국에서 밀크시슬로 영국의 한 제약회사가 특허를 내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고 간의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키는데 물론 시중에도 뭐 우땡땡이라는 그런 의약품이 있죠. UDCA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곰의 쓸개 성분을 추출했을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간의 피로회복에 좋아요. 만성 피로에 국민 좋아요. 그런데 밀크시슬이 정말 탁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알코올성 간 질환의 따분이에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밀크시슬 권해드릴게요. 게다가 130mg 들어있는데 우리가 건식, 건강식품 기준에서 130mg은 최고치입니다. 알로엔제는 피부와 면역과 장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소화효소 6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소화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효소를 분비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분비가 되더라도 얘네가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얹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소화효소를 함께 넣어놨어요. 특히 어떤 성분들,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성질들로 해서. 그래서 체했을 때 이제 부채표 찾지 마시고요. 알로엔자 내알 드셔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소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리스 프로그램의 체험 사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애 둘 낳고 출산 후에 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리셋을 한 결과 저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분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시고요. 딱 3일만 남자분들이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3일만. 시작했을 때 82kg셨고 자, 이분이 드셨던 건 기초, 헬스팩, 바이오메가 4알, 시산백 2알, 그리고 포피논 2알 이렇게 드시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반찬을 조금 더 드셨어요. 비전엑스, 헤파신, 이프라임, 글루코사민, 칼슘까지 드셨대요. 그리고 하이버디는 간식으로 꾸준하게 드셨고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체중이 79.4가 돼 있었죠. 이분이 식사를 선택한 건 저렇게 뉴트리밀과 틈틈이 간식으로 드셨던 하이버지. 자, 그래서 3일 만에 이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네, 우리 옆집 오빠 같은 우리 고대현 스포서님 사진을 제가 좀 따왔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미 거의 다 리셋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해보지 않아서 해볼까 망설이고 있던 분들도 있지만 첫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요. 두 번째는 체중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지방을 관리해주니까. 리셋과 함께 우리 건강한 유산라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하였습니다.